여러분, 통일은 무엇일까요? 통일은 또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저도 독일이 통일되고 92년부터 제가 3년 반 동안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통일을 연구하고 또 제가 박사학위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89년 12월에 인간 띠익기, 일종의 이제 통일을 갈망하면서 동독 주민들이 그 인간 띠익기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이 간판을 들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독일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는데 독일 말로는 Sofortige Vereinigung Ost und West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밑에 있듯이 동독과 서독이 빨리 통일해라. Sofort 하는 건 immediate 하는 뜻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빨리빨리. 그게 이제 Sofort입니다. Sonst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otherwise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keine Zukunft, no future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빨리 통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미래라는 말은 참 좋죠. 우리가 오늘 여기 평화통일기도회 하는 것도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복음 아래서 더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탈북자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브로커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70% 넘게 여성분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초기에 탈북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지만 요즘에 왜 남쪽으로 왔느냐고 물으면 내 자식들에게는 더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그럼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일의 통일은 기도회에서 시작됐습니다. 81년, 지금 한반도 상황보다도 더 엄중한 시대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 나토와 바르샤바가 서로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던 때에 유럽은 난리 났습니다. 핵무기를 철수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흔히 말하는 반핵 평화 데모로 유럽 전체가 들끓었고 그 미소 냉전 하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서독과 동독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슬라이드에 보시는 라이프치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제가 작년 4월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10일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82년부터는 월요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점점 커져서 88년에는 600명이 모이고 89년에는 1200명이 모이고 89년 10월에 혁명이 일어날 때는 7만 명, 10만 명 시위대로 번져 나갔습니다. 오른쪽 메디에 있는 프리든 저게 피스입니다. 그때 평화기도회 할 때 붙였던 포스터입니다. 저게 프리든스게베트하는 게 평화기도회입니다. 우리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드는 걸 상징하고 있고 89년 월요데모 할 때에
촛불 시위자들이 카인의 게발트, 폭력을 쓰지 말자, 평화 시위를 하도록 촉구했던 것이 기도회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평화통일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통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가 통일의 주역이다. 손잡고 당신이야말로 통일의 주역입니다. 그럼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로 서독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동독 내부에서는 우리는 동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해서 그야말로 월요 데모를 시작합니다. 탈출은 헝가리에서 89년 5월 2일부터 오스트리아로 가는 철조망을 열어줍니다. 그 철조망을 뚫고, 물론 그때는 완전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시망을 뚫고 심야에 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경찰이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국경을 넘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에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철조망을 저렇게 절단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저것을 서독 텔레비전으로 바라본 동독 주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독으로 넘어옵니다. 북한과 다른 상황은 동독 주민들은 서독 텔레비전, 서구 텔레비전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주로 동구 지역에 있는 서독 대사관, 헝가리, 체코, 폴란드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서 저 대사관 안에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들어서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34만 3,800명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90년 1월부터는 매일 2,000명씩 넘어옵니다. 우리가 가장 탈북자가 많이 왔던 해가 한 해 2,000명입니다. 작년에는 1,500명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전체 오신 분들이 28,000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000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사니까 다 연평도 사건을 생각하면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에 왔을 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행정부 건물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올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탈출과 함께 시위대는 처음에는 여행을 자유화해달라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저 사진은 라이프치히 광장 앞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게반트 하우스 거기에서 역으로 가는 길에 10월 9일 7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11월 20일 넘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비어진 아인 폴크라는 구호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것은 90년에 들어가서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고 조기 통일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 시민혁명이 그 밑에 있는 빨간 점들은 동독 지역에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일어났죠. 그리고 11월 4일 베를린,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결국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원탁회의라는 시민 세력과 정부 간의 과도기 정부가 구성되고 90년 3월에는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 독일 통일을 이끈 주역들은 누구일까요?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없었으면 평화시위에 1953년 베를린 봉기처럼
소련 탱크가 진압했으면 통일이 안 됐겠죠. 그해 천안문 사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북경에서는 저런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습니다. 그게 89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콜 총리가 없었으면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을 겁니다. 통일은 지도자의 의지, 지도자의 외교적 역량, 지도자의 국민 결집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동독 주민들입니다. 왜? 3월 18일 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 마르크화에 의한 조기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동독 보수 정당인 기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 제1당이 된 이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구성되고 우리 아는 데메지어 총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동독 국회가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동독의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해서 통일하겠다고 의결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도 아니고 서독이 한 것도 아니고 골바초프가 한 것도 아닙니다. 결정은 동독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동독에는 북한과 달리 교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우리 평양 가면 외국인들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캐톨릭은 장충성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동독은 교회가 동독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서독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서독교회가 같이 기념대회도 열고 예배도 열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통일 당시 동독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 대통령이 우리로 치면 한기총쯤 되겠죠. 서독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현금을 주지 않고 동독교회에다가 현물을 지원했습니다. 동독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줬지만 심지어 커피 그리고 기름, 구리, 석탄 다 줬습니다. 구리, 석탄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원자재를 주면 교회는 그것을 동독 정부에 주고 시가대로 동독 화폐로 돈으로 동독 교회가 받아서 그것으로 동독 교회는 유치원, 타가소, 보건소, 병원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독 정부가 하는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정치범 석방 이런 걸 교회 단체가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현물을 동독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독교회가 살아남고 동독교회는 동독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겁니다. 가장 좋은 통일은 우리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게 제일 좋겠죠. 베트남처럼 무력으로 통일된다든가 예멘처럼 양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내분이 있어서 지금도 북예멘과 남예멘은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은 26년이 지났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메르켈 총리의 입만 바라보는 유럽의 최강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게는 남북한이 합의하면 되겠죠. 과연 김정은 정권과 합의가 될까요? 아무도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기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 이후에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 주민들이 직접 자유선거로 뽑은 민주정부와 통일을 이루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죠. 그럼 이를 위해서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우리의 대북 정책은 압박과 봉쇄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언젠가 서울을 핵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며칠 전에는 이 해방을 시키겠다고, 미제의 앞잡이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해방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통해서 계속 정책을 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요? 북한 정권은 외부의 전쟁 위협을 구실로 더욱더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독재 정권에 더 모으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 더 힘들겠죠. 반면에 우리가 개입정책이라 하는 포용정책은 평화를 가져오고 대화를 하고 긴장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독재 정권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느 양쪽을 가서는 힘든 것이 대북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무엇로 보입니까? 왼쪽 동물이 토끼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노부부가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멋있는 성배 같은 잔이 보이십니까? 북한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오리라고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토끼라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의 여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으로 도와줘야 될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북한은 우리를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적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눈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은 제가 아까 동독의 통일은 누가? 동독 주민들이 했습니다. 북한의 통일도 북한 주민들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만 보고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고 북한 정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 못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침묵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은 북한 주민이 될 겁니다. 2년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일대 사건은 크림반도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해서 자기들이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러시아로 갔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내일 국민투표를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통일을 해야겠다. 중국으로부터서 통일할래, 남조선으로부터서 통일할래 국민투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놀던 고구려 시대부터 졸본의 장수왕, 광개토왕이 놀던 만주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꿈을 펼칠 곳은 만주다 해서 중국으로 표를 던지면 중국하고 통일됩니다. 아니라고요? 국제법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민족 자결권입니다. 동독이 주민들이 투표해서
서독 연방으로 가겠다 해서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을 도와서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동포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전을 통해서 들은 것은 거짓말이구나. 남조선은 정말 잘 살고 있고 자유와 풍요의 땅, 우리의 미래가 있는 땅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평화와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니콜라이 교회에서 라이프치히에서 제일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성경 말씀이 산상수훈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20년 동안 살았던 것이 89년 데모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군인과 대치한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캄캄하게 길이 보이지 않죠.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고 미국의 핵 항모가 들어와 있고 북한은 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AD 81년의 즉위해서 우리 신사참배처럼 자기가 황제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본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평양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북한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여러분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입니까? 혹시나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북한 땅을 품고 북한 사람들을 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요즘같이 추울 때 신발이나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통일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손길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